계약서에 서명한 지 정확히 48시간 뒤 후반 57분에 터진 프리킥은 단순한 별승골이 아니었습니다. K리그에서 4년을 보낸 베테랑 공격수 루이스는 경기 직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미친 사람이다. 축구에 완전히 미쳐있다. 남미 출신의 베테랑이 단 이틀 만에 한국인 지도자의 전술적 집착에 완전히 굴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시적인 돌풍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고유의 도끼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론 보도의 숫자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22일 저녁 수원 삼성이 천안시티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23라운드 선두 자리를 굳히고 6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했다는 기록군입니다. 하지만 스코어보드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경기는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과 시스템의 충돌이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천안이 최후방에 촘촘한 수비 블록을 쌓아 올리자 수원의 공격은 유효한 균열을 만들지 못한 채 구조적 정체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이정효 감독은 주저없이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두비치카스, 패신, 그리고 팀에 합류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루이스까지 3명의 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며 공격 전형 전체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입된 지 12분 만에 루이스의 발끝을 떠난 프리킥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국내 포털과 언론이 일제히 주목한 것은 단순한 데뷔골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직후 이정효 감독이 남긴 차가운 한마디, 즉 훈련 과정에서 이미 루이스를 전담 키커로 낙점해 두었고 경기장의 장면은 훈련의 정확한 복제품일 뿐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단 이틀의 시간 동안 선수의 특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승리의 변수를 통제 가능한 시나리오로 만들어낸 시스템의 정밀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거울을 통해 이 현상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리그와 전술 환경에 유입된 외국인 선수가 조직의 시스템을 완전히 체화하기까지는 최소 4주에서 6주의 적응 주기가 요구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의 심미적 거리감이 복합적인 저항으로 작용하며 경기력의 지연 현상을 낳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명성을 지닌 외인 지도자나 고액 용병들이 이 적응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고 시스템 밖으로 겉돌았던 사례는 우리 축구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루이스는 단 이틀 만에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축으로 완전히 기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를 지배하는 매우 흥미로운 역설, 즉 신뢰가 형성되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유수의 부대를 경험한 베테랑 외인들이 진정으로 복종하는 지점은 지도자의 화려한 이름값이나 온화한 유화책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철저한 준비성에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선수의 발디딤 각도와 수 센티미터의 움직임까지 집요하게 수정하며 포효하는 지도자의 집착은 언어적 장벽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루이스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권위주의적 강요가 아니라 승리의 경로를 머릿속에 완벽히 구축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전술적 광기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확신 앞에서는 베테랑 외인의 개인적 자존심조차 하나의 정교한 부품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심리적 전복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인 전술적 적응을 넘어 우리는 K리그 특유 푸아 관중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심리적 공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루이스가 남긴 과거에는 상대팀으로서 공포를 느꼈지만 이제 적에서 아군이 되어 벅찬 감정을 느낀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감상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수원 삼성이 보유한 수만 명의 지지자들은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상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압박 기제로 작동합니다. 원정팀에게는 숨막히는 적대의 벽이지만 푸른 유니폼을 입은 순간 그것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대한 요새로 전환됩니다. 벤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도자의 극단적인 도끼와 관중석에서 밀려드는 거대한 집단적 에너지가 결합할 때 그라운드는 완전히 통제된 생태계가 됩니다. 결국 루이스의 폭발력은 개인의 우연한 번뜩임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훈련 시스템과 압도적인 팬덤이라는 이중의 소프트 파워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축구는 위저전이 클럽 레벨에서 이토록 단단하고 파괴적인 지배력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단순한 자본의 규모나 개인의 화려함을 넘어선 세 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기둥에 명확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인 지도자 특유의 도끼 시스템, 즉 압도적인 지식과 규율이 결합한 절대적 권위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한국 지도자들의 진정한 힘은 서구식 교본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스스로와 선수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지독한 완벽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이정효 감독은 부임 직후 불필요한 관찰이나 타협의 시간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K리그에서 보낸 4년간의 궤적을 즉각 해체하고 첫 훈련에서 세트피스 능력을 검증한 뒤 득점 시나리오를 사전에 확정지었습니다. 남미나 유럽의 베테랑 공격수라 할지라도 이처럼 빈틈없이 설계된 디테일의 압박 앞에서는 온전히 순응하고 진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지도자의 전술적 광기를 그라운드 위에서 실체화하는 국내파 베테랑들의 내부 집행 구조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전술적 청사진이 존재하더라도 피치 위와 라커룸 내부에서 규율의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아줄 척추가 없다면 시스템은 쉽게 균열을 일으킵니다. 경기 직후 이정효 감독이 외인의 화려한 득점보다 홍정우, 고승범, 정호연이라는 베테랑 축들의 헌신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지도자가 가혹한 전술적 불꽃을 뿜어내고 하단에서는 베테랑들이 상대의 역습을 틀어막으며 흔들림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정교한 양면 통제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철저한 직업의식이 외부 자원에게 자연스럽게 이식되는 문화적 전이 현상입니다. 한 시스템의 진정한 품격은 외부에서 영입된 이질적 인자가 조직의 규율과 철학을 얼마나 온전히 내면화하는가로 판가름납니다. 결승골 직후 다음 일정인 친정팀 김포와의 맞대결에 대해 루이스가 보여준 태도는 결코 흔한 언론용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골을 노리되 옛 소속팀에 대한 존중으로 세리머니를 자제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타협을 거부하는 지도자의 규율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선수 개인의 행동 양식으로 완벽히 전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견고한 세 가지 기둥이 맞물릴 때 한 구단은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요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안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결코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규율의 용광로에서 벼려진 축구 시스템의 정밀한 작동이었으며 한국인 지도자가 단 48시간 만에 새로운 자원을 사전에 계산된 무기로 개조해낸 결과였습니다. 이정효 체제의 수원 삼성이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한 과거 명가의 부활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가혹할 정도의 철저한 준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신으로 승리를 쟁취하던 한국 축구 특유의 가장 냉혹한 원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베테랑 외인이 국내파 지도자를 향해 축구에 미친 사람이라며 경외감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국 축구의 진정한 권위는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도끼의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많은 이들은 한국인 지도자의 엄격한 규율이 자유로운 외국인 선수들과 부조적인 마찰을 빚을 것이라 예단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루이스를 완전히 매료시킨 이정효 감독의 사례를 보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미 지도자들의 이 지독한 전술적 광기와 완벽주의는 아시아 축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단지 소수의 돌연변이가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